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핵심 광물 외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백악관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 회담에 참석한 뒤 오후 7시에는 정상들과 공식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이 최근 호주,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등과 잇따라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중앙아시아와의 전략적 자원 협력으로 외교 무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국과의 광물 에너지 협력 및 투자 확대가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외에도 희토류와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지만 아직 상당 부분이 미개발 상태입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대규모 희토류와 텅스텐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과의 합작 개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이후 공급망 다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중앙아시아를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희토류 채굴의 70% 이상, 정제와 가공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려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광물 협력 외에도 인프라 투자와 기술 이전, 그리고 교육 교류와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중간 회랑으로 불리는 유라시아 교통망 개발에 미국의 투자를 유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는 러시아를 우회해 카스피해를 거치는 새로운 무역로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핵심 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국제전략연구기관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계기로 핵무기 실험 재개를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5일 러시아 안보회의를 열고 미국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비해 외무부와 국방부, 그리고 정보기관과 관련 민간 부처에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세르게이 나리시킨 외정보원장 등 고위 안보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회의에서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러시아도 즉시 전면적 실험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존중해왔지만 다른 조약국이 실험을 강행한다면 러시아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핵실험을 진행 중이며 미국도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이미 2019년 저위력 핵실험을 재개한 정황이 있으며 2023년에는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을 철회해 사실상 제약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브레베스트닉 순항미사일과 포세이돈 무인 핵추진 잠수정을 개발하며 핵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들 신형무기 개발자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러시아의 방위 능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시가 실질적 핵균형 변화를 의미하기보다는 미국과 서방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러시아의 기술적 진전이 사실이더라도 핵전력의 균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 팔레스타인 외교관들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자지구 관련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가자지구 국제안정화군 창설 결의안과 관련된 협의로 전후 가자지구의 치안체계 구상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최소 2년 동안 국제안보군이 가자지구의 안정과 비무장화를 담당하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점진적으로 철수하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행정개혁을 거쳐 통치권을 회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당 안보군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협력 아래 통합 지휘 체계로 운영되며 새로운 팔레스타인 보안 인력을 훈련시키는 임무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마스 통치 구조를 대체할 비정치적 기술관료위원회를 구성해 가자 지구의 민정 업무를 임시로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결의안 방향의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즉각적 역할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 아래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결의안 초안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는데 이스라엘이 배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아직 결의안을 공식 검토하지 않았으며 일부 관계자들은 결의안이 사실상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이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들과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영내국에도 공유하며 지지 확보에 나섰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가자 지구 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2주 안에 결의안 문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시시피주 야주시 북쪽의 화학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암모니아가 유출되고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수소와 질소 기반 제품을 생산하는 CF 인더스트리즈 공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시시피주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는 주 저녁에 긴급 대응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모든 직원과 계약업체 인력이 안전하게 확인된 상태입니다. 폭발 직후 시설 상공에는 노란빛을 띤 연기가 치솟으며 지역도로 일부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공장은 최대 48,000톤의 암모니아를 저장할 수 있으나 사고 당시 보관량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공기 중 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하며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장 인근 주민은 집이 흔들릴 만큼 큰 폭음이 들렸고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퍼졌다고 전했으며 그는 가족과 함께 인근 도시 잭슨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시시피 교통국은 49번 국도의 일부 구간을 임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십자는 대피 주민들을 위한 임시 수용소를 야주시에 마련했습니다. 암모니아는 농업용 비료의 주성분으로 기체나 액체 형태로 인체에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확산되자 국토안보부가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논란은 수요일 오전 이민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한 여성을 체포하는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며 시작됐습니다. 영상에는 여성이 어린이집 앞에서 제압당하며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담겼고 일부 직원들이 아이를 안은 채 현장을 지켜보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당초 현지 의원과 일부 언론은 이민세관 단속국이 어린이집 교사를 아동들 앞에서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DHS는 해당 여성은 콜롬비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다이애나 파트리시아 산틸라나 가레아노이며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현관 출입구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가레아노는 교사가 아닌 불법 입국자로 2023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경에서 체포 후 석방된 인물입니다. 그녀는 이날 교통단속 중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몰아 쇼핑몰 인근으로 달아난 뒤 어린이집 건물로 뛰어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DHS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최근 두 자녀에게 단독으로 국경을 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인신매매 연루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DHS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공불안을 조성하지 말라며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민세관 단속국은 이번 체포가 어린이집 대상 단속이 아닌 표적 교통 단속 과정의 현장 체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당국은 현재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의 신원을 확인 중이며 사건 경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보호자 없는 미성년 이주 아동의 위치를 추적하고
추방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 콜센터를 테네시주 내슈빌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정부 계약 공고를 통해 하루 6,000에서 7,000건의 전화를 처리할 수 있는 운영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콜센터는 주 및 지방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연방 당국에 전달해 불법 입국 아동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는 기능을 맡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시작된 미성년자 추적 프로그램의 연장선입니다. 아이스는 최근 과테말라 출신 아동 일부를 본국으로 송환하려 시도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미국 내 이민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콜센터는 내년 6월 가동을 목표로 하며 운영 계약은 민간 교정회사 코어시빅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코어시빅은 아이스의 주요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본사가 내슈빌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이민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 강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주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 이민 단속협정 참여기관을 1,100여 곳으로 늘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토안보부는 미성년자에게 자발적 귀국을 유도하기 위한 $2,500 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관련 정보가 주정부와 지방경찰을 거쳐 연방 당국에 전달될 경우 보호 절차의 적용 범위와 법적 해석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제13호 태풍 칼마이기가 6일 베트남 중부 해안을 강타하면서 항공편 수백 건이 취소되고 수십만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태풍은 시속 최대 149km의 강풍을 동반해 주택 지붕을 날리고 나무와 전신주를 쓰러뜨렸으며 해안에는 최대 10m 높이의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6개 공항을 폐쇄하고 자라이성에서만 26만 명 이상을 안전지대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26만 8천 명의 군 병력을 투입해 구조 및 복구 작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지대 지역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으며 커피 주요 산지인 중부 고원지대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도시 호이안 인근 쿠어다이 해변의 숙박시설과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후에 지역 농민들은 최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베트남에는 올해만 이미 13차례의 태풍이 상륙했으며 칼마이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폭풍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이틀 전 필리핀을 휩쓸며 최소 114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실종되는 등 대규모 피해를 남겼습니다. 세부 섬에서는 주택이 무너지고 차량이 뒤집히는 등 피해가 집중됐으며 지역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잔해 제거와 실종자 수색, 구호물자 운송이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민다나오 섬 동쪽 해상에서 또 다른 열대 저기압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음 주 초 새로운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통신과 교통망이 마비된 가운데 현지 정부와 재난관리 당국은 피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